박근혜 대통령은 라오스에서 열린 아세안 정상회의에 잇따라 참석해 북핵 폐기를 위한 국제공조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아세안 국가들은 북한의 유엔 안보리 결의 준수를 촉구했습니다. 2016 서울 안보대화가 8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국제안보 협력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의 장이 되고 있습니다. 북한의 비핵화와 국제공조에 대한 논의가 첫 의제로 올랐습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2016 서울 안보대화 참석차 방한한 아흐메트 우줌추 화학무기 금지기구 사무총장과 만나 북한의 화학무기 위협에 공감하고 이를 제거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우줌추 총장은 북한의 화학무기 금지 협약 가입을 촉구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방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라오스를 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이 동남아 국가연합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에 잇따라 참석해 북핵 폐기를 위한 국제공조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아세안 국가들은 북한의 유엔 안보리 결의 준수와 한반도 비핵화를 지지하는 내용의 의장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양희룡 기자의 보도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7일 열린 한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한 아세안 국가들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그동안 북한과 일정한 관계를 유지해온 아세안 국가들의 분명한 말과 행동이 북한으로 하여금 국제사회의 확고한 의지를 인식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아세안 국가들이 여러 계기를 통해 북핵 불용 의지를 표명하고 안보리 결의 2270호를 충실히 이행해온 데 대해 감사하다면서 앞으로도 북한의 비핵화와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박 대통령의 북핵 폐기를 위한 국제사회 공조 필요성 언급은 아세안 플러스 3 정상회의에서도 계속됐습니다. 박 대통령은 북한의 무분별한 도발은 그 자체로도 심각한 위협이지만 핵과 미사일 개발에 따른 안전사고 위협 또한 우리 일상생활에 큰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핵 선제 공격까지 운운하는 북한의 핵 위협에 대처하려면 국제사회가 일치 단결해 북핵 불용에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아세안은 이날 의장 성명을 통해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에 대해 깊은 우려를 나타내고 북한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준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어 아세안은 평화적 방법을 통한 한반도 비핵화를 지지한다며 모든 당사국에는 육자회담의 조기 재개를 위한 환경 조성을 요구했습니다. 국방뉴스 양희룡입니다. 라오스를 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이 7일 아베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두 정상은 북한의 도발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KTV 유진양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일본 총리가 5개월여 만에 라오스에서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한일 정상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한미일 3국이 긴밀히 공조해 강력히 대응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북한 도발에 대한 대응은 물론이고 북한 비핵화 달성을 위해서 양국이 더 긴밀하게 협력해 나갔으면 합니다. 아베 총리는 특히 G20 정상회의 기간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허용할 수 없는 폭거라며 한일 협력을 통한 대응 의지를 밝혔습니다. 박 대통령도 다양한 대북 압박을 통해 북한의 도발은 국제적 고립을 심화시키고 자멸을 재촉할 뿐이라는 것을 깨닫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일 정상은 위안부 합의 이후 양국 관계 개선을 평가하고 미래 지향적 양국 관계 발전도 다짐했습니다. 한편 청와대는 일부 일본 언론에서 보도된 아베 총리의 소녀상 발언에 대해 박 대통령은 소녀상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1228 합의의 성실한 이행을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KTV 유진양입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 다자간 안보대화체인 2016 서울 안보대화가 8일 오전 개회식을 갖고 이틀간의 일정에 들어갔습니다. 5회째를 맞는 올해의 서울 안보대화에서는 33개 나라와 5개 국제기구가 참석해 지역 내 군사적 신뢰 구축과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합니다. 김지한 기자입니다. 2016 서울 안보대화가 8일 오전 개회식을 갖고 본격 일정에 돌입했습니다. 올해로 5회째를 맞는 서울 안보대화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 국가 간 신뢰 구축과 상호 협력을 위해 차관급 국방 관료와 민간 안보 전문가가 참여하는 연례 다자안보 대화체입니다. 황교안 국무총리 주관으로 열린 개회식엔
한민구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34개국 5개 국제기구 대표단과 내외 귀빈 등 3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개회사를 통해 국제 평화와 안정을 이룩하기 위한 최우선 과제는 북한의 핵 문제라며 북한의 변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단합된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북한의 핵 개발과 테러 행위는 결코 용인될 수 없다는 단합된 의지를 강력하게 보여주어 북한이 선택지를 바꾸지 않으면 엄중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임을 깨닫도록 해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축하 영상 메시지를 통해 오늘날 국제사회는 북한 핵과 미사일 같은 전통적 위협에 더해 테러리즘과 사이버 안보와 같은 복합 안보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인류의 안전을 위협하는 다양한 도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필수 과제가 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이 4차 핵실험에 이어 각종 탄도미사일 발사 시험을 계속하는 등 평화와 안정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정면으로 도전하고 있다고 규탄하고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유기적인 공조와 단합된 행동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황인무 국방부 차관은 미국, 일본, 미얀마 대표 등과 양자회담을 갖고 방산협력을 비롯한 상호 국방 현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국방뉴스 김지한입니다. 서울안보대와 3번의 본회의 중 첫 번째 본회의가 열렸습니다. 북한 비핵화와 국제공조를 주제로 하는 본회의에 많은 안보 전문가들이 참석했습니다. 이용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2016 서울안보대화 첫 번째 본회의가 북한 비핵화와 국제공조를 주제로 열렸습니다. 본회의에는 김홍균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과 데이비드 시어 미국 국방부 아시아태평양 수석부차관이 발제자로 나섰으며 미국과 중국, 일본, 러시아의 안보 전문가들도 참여해 함께 토론했습니다. 김홍균 본부장은 북한의 노골적 핵개발 추진과 핵 선제 공격 위협,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 등 북한 문제가 과거 어느 때보다 심각한 상황이라며 국제사회가 단합해 북한의 폭주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이 도발을 일상화해서 국제사회가 어쩔 수 없는 현실로 받아들이길 기대한다면 오산이라며 도발은 추가 제재 압박 의지를 더욱 강화할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북한과의 대화의 문은 열어놨습니다. 북한이 비핵화를 위해 진정성 있는 자세로 나오면 언제라도 평화와 공동 번영의 기회는 열려 있다며 북한 정권이 더 늦기 전에 현실을 직시하고 올바른 선택을 내리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함께 발제에 나선 데이비드 시어 미 국방부 아시아태평양 정책수석 부차관은 미국은 절대로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며 북한 도발은 점점 더 많은 압박으로 이어질 것이고 북한의 고립은 더 깊어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사드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시어 정책수석 부차관은 한반도 사드 배치는 대한민국의 완전한 방어를 위한 것이고 북한의 위협에 대한 억지력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다른 국가, 특히 중국, 러시아를 향한 억지력은 절대 아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세계 평화와 안정을 위한 3가지 현안을 토론하는 특별 세션도 열렸습니다. 각국 안보 전문가들은 각각 UN 글로벌 평화 리더십과 평화 활동, 폭력적 극단주의와 테러리즘, 민군 겸용 기술 도전과 과제를 주제로 토론했습니다. 특히 UN 글로벌 평화 리더십과 평화 활동 세션에서 김원수 UN 사무차장은 WMD 위협과 화생방, 핵물질 테러 위협 등은 세계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대표적 요소라며 이런 위협을 해결하기 위해선 UN 중심의 평화 활동 확대와 국제사회와 지속 가능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본회의는 모두 3번으로 이루어지며 두 번째와 세 번째 본회의는 각각 해양 안보 협력과 사이버 안보 도전과 국방 협력을 주제로 9일에 진행됩니다. 국방뉴스 이용석입니다. 한편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2016 서울안보대화 참석차 방한한 아흐메트 우줌추 화학무기 금지기구 사무총장과 대담을 나눴습니다. 우줌추 사무총장은 북한의 화학무기 위협을 우려하며 북한이 반드시 화학무기 금지 협약에 가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5차 서울안보대화 개회식에서 기조연설을 맡은 아흐메트 우줌추 화학무기 금지기구 사무총장은 북한의 화학무기 금지 협약 가입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화학무기 금지기구 OPCW는 화학무기 금지 협약 CWC에 가입한 회원국들의 의무 이행 확인과 검증을 위한 국제기구로 1997년 5월에 설립됐습니다.
우줌추 사무총장은 1997년 4월 CWC가 발효된 이후 현재까지 192개국이 가입했고 공표된 화학무기의 93%를 파괴했지만 북한은 아직 가입하지 않았다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개회식 이후 비공개로 열린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의 대담에서도 북한의 화학무기와 핵 미사일 등 대량 살상무기 위협에 대해 공감했습니다. 한 장관은 2,500톤 이상의 화학무기를 보유한 북한이 이를 활용할 경우 치명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핵과 더불어 북한의 생화학무기 위협은 반드시 제거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우줌추 사무총장은 한국이 그동안 화학무기 제거를 위한 책임과 의무를 다한 것에 고마움을 표하며 화학무기 금지 기구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대담 이후 열린 기자회견에서도 우줌추 사무총장은 북한의 CWC 가입과 화학무기 폐기, 재생산 금지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From our point of view, there is no justification, moral or otherwise, for any state to remain outside of the Chemical Weapons Convention. That's why I took the opportunity this morning to strongly urge North Korea to reconsider its position and join the Chemical Weapons Convention without delay. 아흐메트 우줌추 사무총장의 이번 방문은 북한의 대량 살상무기 위협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제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방뉴스 김하영입니다. 공군 공중기동정찰사령부가 지난 6일부터 이틀간 보람의 공중사격대회의 일환으로 공중투하대회를 열었는데요. 전시에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위협 환경에서 실전적인 공중투하 능력을 평가했습니다. 심예슬하사의 보도입니다. 활주로 동쪽 상공에서 C-130 항공기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투하 지점에 다다르자 뒤쪽 화물칸에서 5개의 물자가 한 번에 투하됩니다. 평가 기준인 세 번째 물자가 투하 지점 안에 보다 정확히 떨어질수록 높은 점수를 받는 방식. 평가관은 레이저 거리 측정기를 이용해 정확성 평가를 실시합니다. 특히 비행장 주변의 위협에서 벗어나는 전술 출항 단계부터 제한된 활주로에 착륙하는 전술 착륙까지 평가가 더해져 실전성을 높였습니다. 이번 대회에는 공군 5 공중기동 비행단과 15 특수임무 비행단 소속 8개 팀이 C-130과 CN-235 항공기로 참가해 숙련된 공중투하 기술을 겨뤘습니다. 대대를 대표하여 보람의 공중투하대회를 참여하는 만큼 전 승무원들과 팀워크를 발휘하여 안전한 가운데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대회는 공중기동기 분야 전투요원들의 기량을 향상하고 어떠한 조건에서도 임무를 완수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키우는 계기가 됐습니다. 국방뉴스 심혜슬입니다. 전쟁기념관이 7일부터 2016 특별기획전으로 우리 역사와 함께한 보병무기전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번 특별전은 자주국방의 토대가 된 보병무기 발전사를 토대로 조국을 지키기 위해 무기를 들었던 선열들의 호국 의지와 나라사랑 정신을 되돌아보기 위해 기획됐습니다. 우리나라 근현대사에서 중요한 사건들을 통해 총기의 발달사를 체계적으로 조망하는 전시로 소총과 기관총, 박격포, K시리즈 등 4개의 주제로 나눠 전시됐습니다. 전시존에선 세부적으로 총기의 역사, 구조, 조준 원리 등을 소개하고 총기에 담긴 역사적 배경을 스토리텔링 방식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보병무기전은 12월 7일까지 계속되며 관람료는 무료입니다. 국방홍보원이 오는 10일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제13회 국방일보 전후마라톤 대회를 개최합니다. Thank you soldiers. 국방일보 전후마라톤과 함께합니다를 캐치프레이즈로 하는 이번 마라톤 대회는 1부 개회식과 2부 축하 공연으로 진행됩니다. 마라톤 코스는 10km와 5km 코스로 운영되고 6회 공군 80여 개 부대 장병을 비롯해 주한무관단과 주한미군, 학군단과 동호회 등 5천여 명이 참가합니다. 올해로 13회째를 맞는 마라톤 대회에는 사물놀이와 국군 의장대, 군악대 시범, 축하 공연 등 부대 행사도 함께 진행해 참가 선수들과 시민들에게 좋은 볼거리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대회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전후 마라톤 공식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난 4일부터 북한 인권법이 발효됐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내정 간섭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북 제재로 북한 장마당 물가가 오르고 주민들의 생활고가 심해졌다는 소식도 전해졌는데요.
이번 주 주간 북한 김소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북한 정권과 별개로 북한 주민들의 인권 보호를 위한 국내외적 관심이 각종 정책으로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11년 동안 진통을 겪던 북한 인권법은 올해 3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지난 4일부터 발효됐습니다. 북한 인권법은 북한 당국에 의해 자행되는 인권범죄를 체계적으로 기록해 처벌 근거로 삼고 탈북민 구출 사업 등 북한 주민의 인권 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지원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북한은 북한 인권법을 내정 간섭이라며 각종 매체를 통해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인권법 시행을 계기로 대북 제재와 함께 인권 문제 제기를 통한 북한 정권 압박에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북한의 인권 상황이 개선되어야 된다는 점은 국제사회가 이미 인지를 하고 충분히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일본 등에서 이미 우리보다 먼저 북한 인권법이 만들어진 상황이고요. 북한도 이런 현실을 직시하고 자기들 주민들의 인권 개선을 위해서 더 노력해야 될 때다. 남쪽을 비난하고 그것을 폄하할 때가 아니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실제로 미국 국무부는 현지 시간으로 지난달 29일 북한 인권 증진 전략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했는데요. 보고서는 북한 국외 노동자의 강제 노동 실태를 적나라하게 지적하며 처음으로 북한 노동자들이 파견된 23개 나라와 올해 탈북자를 강제 송환한 나라의 명단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열악한 상황에 북한 국외 노동자들이 벌어들인 달러가 김정은 정권의 통치 자금으로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는 데 활용될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전방위적 압박 속에서 북한에서 자행되고 있는 인권 범죄가 조금이라도 줄어들기를 기대해 봅니다. 대북 제재 6개월이 넘어가면서 북한 장마당 물가가 크게 오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내 한 언론 매체가 북한 접경 지역 주민을 통해 보도한 내용을 보면 생필품 가격은 20-30%가량 올랐고 특히 담배나 사탕가루 등 중국 상품들이 비싸졌습니다. 중국산 담배는 북한 돈 2,000원에서 3,500원으로 2배 가까이 올랐고 사탕가루도 500원 정도 값이 껑충 뛰었습니다. 북한 일반 노동자의 월급이 1,500원에서 2,500원 정도이고 탄광에서 힘든 노동을 하는 사람들의 월급이 5,000원에서 10,000원 수준임을 감안하면 물가 상승폭이 엄청납니다. 전문가들은 아직까지는 제재 전에 미리 중국에서 대량 수입한 상품 재고를 가지고 버티고 있지만 앞으로 물자 조달이 어려워지고 주민들의 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여기에 최근 대규모 홍수 피해까지 겹치면서 북한 주민들의 생활고는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행복한 생활을 누리고 있는 인민에 대한 참을 수 없는 모독이라며 북한 인권법을 비판한 북한 지도부가 이런 주민들의 실상을 알고도 언제까지 모르쇠로 일관할 수 있을지 지켜볼 일입니다. 지금까지 주간 북한 김소연이었습니다. 2016 서울 안보대화가 시작돼 국제안보 협력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의 장이 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첫 의제로 북한의 비핵화와 국제공조를 논의하는데요. 북한은 국제사회의 엄중한 경고를 하루빨리 수용해야 할 것입니다. 국방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